네, 지금부터 원자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넥스포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강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숍에서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한 대비라는 주제로 넥스포 위원님들의 발제와 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전체 세션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념 촬영을 한 후 분과별 세션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세션은 9기로 나뉘는데 먼저 에너지 정책 및 핵주기를 다루는 1분과는 지금 계신 이 방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미래 기술을 다루는 2분과는 또 나가셔서 바로 옆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분과별 세션이 끝나면 6시부터 본 행사장 지하 1층에 있는 락고정이라는 식당에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끝까지 행사의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행사로 들어가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서울대학교 원자력 미래기술정책연구소 소장과 원자력 정책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신 심형진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심형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정책센터의 센터장 심형진입니다. 오늘 넥스포 워크숍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넥스포 위원님들, 또 각 분야의 원자력 전문가님들, 그리고 원자력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관심이 있으셔서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여러 언론지에서 기자분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더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두루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은 그야말로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랐던 말하자면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와 제조업 위기 등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작년 말에 출범한 이래 이제 관세 정책이 아주 하시하게 정책이 집행이 됐고 또 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시장학적으로 불확실성도 증대가 되고 이재명 정부도 출범을 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원자력계 역시 작년 초 한번 기억해 보시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합의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설이 있었고요. 또 11차 정기본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이 좀 지연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까지 새 정부 전원 믹스 정책 방향 설정 등의 원전 산업 정책 관련 여러 이슈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핵 정책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작년 10월에 APEC 정상회담에서는 국내 원전 도입 발언 이후에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을 통한 농축 재처리에 대한 논의도 여러 난관 속에서도 그래도 느리지만 조금씩 진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또 원자력계가 수건이기도 했던 고준위법과 또 SMR 특별법이 통과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원자력계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이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란 것이 정부나 정치권이 만들어주는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지를요.
작년에 한 10월께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의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장관께서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업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실은 내부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후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 산업계는 적어도 서방의 대형 원전 시장에서는 대단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가올 SMR 시장에서도 제작 공급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원전, 특히 SMR에 엄청난 기회 창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워크숍의 풀네임이 원자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넥스토 워크숍입니다. 저는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 확보의 방책은 우리 원전 산업의 압도적인 경쟁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산화기를 거쳐 선도기에 접어든 우리 원자력계가 다가올 AI 시대에 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달성함으로써 원자력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글로벌 원전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자력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워크숍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방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이 회의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나라의 미래의 원자력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바쁜 시간을 내서 이런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심영진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국제경쟁력을 SMR 쪽에서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주중이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시스템 디자인과 포함해 삼가 하는 의미가 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컴포넌트 디자인 측면에서는 뭐 세계 온다라고 따라갈 수 없는 정도에 앞서 있다는 인정을 합니다만, SMR을 여기서 이 체험을 디자인해가지고 네가 바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이제 그대로 만들어내는 건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 전에 오늘 반가운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원자의 학회자님께서 모처럼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겠습니다. 최정민 교수님 잠깐 인사 해주시죠. 전에도 한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원사의 부회장께서 또 오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네. 타이스테그 교수님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네, 반갑습니다. 의외로 그동안에 보면 카이스트가 여기 참석을 잘 안 해주셨는데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이거 빼고. 다음주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어떤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막 다양한 분들이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준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가 두산, 나는 주중이 훨씬 더 익숙해가지고 주중이라고 하는데, 두산의 그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상을 보면 뭐 두산의 의견을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정책 보고서를 힘든 게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내면 그게 과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든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이런 엉뚱한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기술을 하라. 그게 원장이 안전공학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아마 다들 이거하고 안전공학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이제 이해하는데 그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일 하책은 뭐겠습니까? 비행기로 간다, 기차로 간다, 자동차로 간다 이렇게 써놓은 건 제일 하책이죠. 내가 그 질문을 할 의도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이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접근해 갈 수 있는가를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저는 뭘 의도했냐면 우선 질문한 사람의 그 컨디션, 환경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었느냐. 예를 든다면은 비행기가 타는 시간은 뭐 한 4, 5분이 안 걸리니까 빨라 보이죠. 근데 비행기를 타려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김포공항까지 가는 시간, 이게 경우에 따라서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비행기를 가자마자 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 시간, 탑승 수속 시간 뭐 이런 거 포함한다면 또 부산에 내려가지고서 내가 일 보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 그 환경까지 고려한다면은 굉장히 한 4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KTX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차를 타도 아마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랬었어요. 기차를 타는 답안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제 근거가 기차를 타는 데까지 여기까지 접근성이 좋다는 거. 또 기차가 자기가 특별히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편하다는 거. 그리고 부산에 갔을 때 지하철이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 뭐 이런 게 장단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문제를 낸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4명이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다면 경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는 그 경제성 이것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본다면은 4명이 갈 때는 분명히 자동차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1시간씩 교대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면은 부산 시내에서 돌아오는 택시값도 다 포함한다면 훨씬 더 쌀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원했던 답은 어떤 한 가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하면 어떤 측면에서 좋고 나쁘고 하는 답을 원했었는데 거기까지 답을 대학원생들한테는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책 과정을 하면서 가장 이 정책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는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에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다음에 무엇을 하냐, 왜 하느냐, 이걸 아마 이제 그 과제 할 때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 포함되는데 그 정책을 수행할 때 누가 하고 언제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어떻게 하느냐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얘기는 안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줘야 되고 플랜 A, 플랜 B가 다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어가지고서 국민을 당기게 해준다면 채택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오늘 같은 이제 그 보드라는 과제, 그러니까 아이디어 측면의 정책을 세우는 거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좀 구분을 해가지고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결정을 한 최종 단계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동안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서 통해 가지고서 읽어볼 수 있다면 도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핀트가 좀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정치과정을 수행할 때 그냥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 그것이 어떤 실천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채택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면 우리나라는 좀 더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재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토의를 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